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내용은 상처 주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겁을 먹으면 끝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이 좀 터프하죠. 사실 끝이다. 이런 말은 상당히 금기어입니다. 뭐 누구랑 싸웠을 때 이제 너랑 끝이야. 끝이야. 이런 말은 잘 쓰면 안 되는 말이죠. 그만큼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겁먹는 것은 정말 끝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겁을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터프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에게 상처 주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 타고난 그런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타고난 뼛속 깊이 그런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들이고 조상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개가천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못 해요.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못 하고 남에게 도움을 줬다. 남에게 조언을 했다. 남을 잘 되도록 훈책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남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씻어지지 않는 정도의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조직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야, 이제는 정말 해피한 삶이 펼쳐지겠구나. 웃기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또라이들은 항상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겁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겁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그 스트렝스가 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떠냐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처음에 그냥 나이스하게 대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무언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하는데 이게 훈계가 그냥 잘 되라고 하는 훈계가 아니라 감정을 섞어서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런 훈계를 들으면 놀래죠, 사람은. 흠칫 놀라게 되고 겁을 먹게 됩니다. 자, 그래 겁을 먹게 되면 그다음에는 강도가 좀 더 세져요.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자,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DNA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팍 주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죠. 완전히 뭐죠? 쓰레기 삼류처럼.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탁 주고 상대방의 반응을 딱 보고 별 반응이 없네? 그러면 그 강도를 점점 높입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꾹 참고 있다가는 화병 납니다. 화병.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은. 그래서 정말 어렵게 들어가는 조직, 너무나도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를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좀 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세게 나오면 그냥 에이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겁먹는 거죠. 겁먹는 거. 그래서 겁을 먹었을 때는 그 상처를 주는 인간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이 상처를 주는 이 나쁜 사람은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리고 점점 안 느낍니다. 왜냐? 겁먹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 사람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단계가 되면 버티다 화병이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복수의 칼날을 매일매일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합니다. 마음이. 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 천성이 못되질 못해서 막 그럴 때 막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고 그 사람이 두렵고, 하지만 너무 분하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접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겁을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황은 아주 악화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겁을 먹으면 일이 아주 나빠진다. 점점 악화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인격적 무시를 당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인격적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 본인의 가족까지 무시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류급의 인간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특히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겁을 먹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단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강단 있게 행동을 하면, 강단 있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 막 대들고 막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할 말을 딱딱딱 하라는 거죠. 근데 할 말을 할 때는 항상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똑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강단 있게 행동을 하는 연습을 길러야 됩니다. 강단 있게 행동하고 강단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강단 있게 말을 하고 강단 있게 행동을 하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인격적 무시를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됩니다. 왜냐? 저 사람은 겁을 안 먹네. 강단 있게 행동하네.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 성격이 얄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대방이 강단 있게 행동을 하면 그냥 바로 꼬리를 내려요. 아주 그 나쁜 근성이죠. 그래서 강단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양이가 겁이 나서 자살하는 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모든 쥐들이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자살하는 쥐는 아무도 없습니다. 쥐도 그 천적인 고양이 앞에서 끝까지 도망가고, 끝까지 먹을 것을 찾고, 끝까지 전투를 벌이고, 끝까지 도망가고, 끝까지 끝까지 도망가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인간은 그런 고양이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겁먹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겁을 먹는 것은 쥐보다 못하는 거예요. 쥐보다. 너무 좀 심한 말이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강단 있게 행동하셔야 되고 강단 있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강단 있게 말하는 것이 대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대들면 그런 인간하고 싸우면 끝도 없습니다. 강단 있게 똑부러지게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버릇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황은 나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가 겁나서 자살하는 쥐는 세상에 없습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